오늘 양시장 코스피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0.79% 상승하면서 3,227, 한 0.9% 상승이고 코스닥은 805선. 오늘 삼성전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네, 이제 애플, 테슬라에 네. 이어서 애플까지 공장은 오스틴 공장에서 한다는데 조금 약간 걱정되는 부분도 좀 있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뭐 일단은 뭐 주가 자체는 그 차세대 칩을 애플과 같이 이제 텍사스 오스틴에서 생산한다는 소식에 이 부분이 또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지는 양상이고 뉴욕 증시에서도 기술주들 흐름 좋았잖아요. 그에 네. 맞물려서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또 조선 섹터 이런 섹터의 종목들이 시장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카카오 같은 네. 경우도 12%나 상승하면서 실적들도 좋게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제 맥도날드나 디즈니들이 실적이 좋게 나와서 진짜 소비가 안 좋은 게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네, 기업 실적에 따라서 주가도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셔볼까요? 네, 하나증권 해외 주식 분석실 박승진 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저께 이제 애플이 계속 확 천면에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네. 1,000억 얘기 나오면서 관세도 막 하나씩 찍어서 관세를 조절할 수 있나 봐요. 트럼프는 이제. 그래서 자기 말 잘 들으면 하나 빼주고 그래서 시장을 다시 다 올려서 이제 지지난주죠. 그러니까 벌써 네. 이제 고용지표 나오면서 하락했던 거 다 이제 웬만큼은 회복을 다 한 것처럼 보이는데 네. 이제 진짜 침체 같은 건 없고 계속 고고하는 건가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사실 이 경기에 대한 우려의 출발점이 사실 정책 불확실성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돌려놓는 그림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사실 앞으로 나올 지표들이 분명히 좀 흔들리는 지표들이 분명히 있긴 할 텐데 이 원인이 제거됐다라는 인식이 확장되면은 사실 이 부분들의 변동성에 좀 미치는 영향 자체가 좀 제한될 것으로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은 사실 8월에 저희가 확인한 지표들은 사실은 저희는 아직까지는 조금 흔들리는 지표들이 분명히 섞여 있을 수 있다 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의 반응 자체는 보여지는 모습과는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어제의 모습을 통해서도 저희가 좀 엿볼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잘 달리던 국내 증시에 제동을 건 그런 이슈는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세제 개편안인데 지금 일단 8월 임시국회로 미뤄진 상황에서 여전히 이제 관련된 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좀 불확실성이다라는 해석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방향으로 잡을 거라고 보시나요, 국내 증시는? 네, 일단은 지금 사실 저희가 그 2분기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제 저희가 대선이 끝나고 나서 한국 증시가 정말 이제 세계 증시에서 아웃퍼폼을 좀 많이 크게 했었는데 이 바탕은 뭐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이게 정책 모멘텀이 이 기대를 좀 많이 끌어올렸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조금 이제 세제 관련한 이슈들이 좀 생기면서 조금 이제 주춤하는 모습들이 이제 분명히 있었고 굉장히 또 큰 폭의 조정도 저희가 경험을 했지만 일단은 저희가 이제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어쨌든 정책의 모멘텀들을 완전히 여기서 끊어낼 것이냐. 근데 이거는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원하는 그림은 아닐 것 같고요. 네. 일단 시장의 여론과 반응을 살펴보면서 이건 뭐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은 강약 조절을 좀 하는 움직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계속 나오는 게 8월, 9월 조정설, 그다음에 8월, 9월 역사적으로 안 좋았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도 사실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긴 합니다. 뭐 저희가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일단 이런 부분 떨쳐내는 결과를 좀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일단은 뭐 아시는 것처럼 8월 같은 경우는 여름 휴가를 또 많이 가고 거래가 얇아지는 특징이 또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정책적인 모멘텀 측면에서도 의회들도 상당히 많은 의회들이 뭐 우리나라, 뭐 미국 이런 국가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반적으로 휴회를 하는 의회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러면은 사실 정책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도 실적 시즌 끝나면은 사실 추가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8월, 9월에 조금 이제 계절성을 좀 띄게 만드는 요인들인데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이벤트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당장 뭐 저희의 정책 리스크도 그렇고 지금 8월 7일 뭐 오늘부터 이제 그 관세 이슈들이 또 불거질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협상 과정들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일단 변동성은 유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제 지표가 조금 안 좋아지는 그림들이 나왔을 때는
미국 관점에서는 이 정책을 좀 뒤로 물리는 모습도 나올 수 일부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살펴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조정을 거치더라도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장 이제 관세와 관련해서는 그 미국 현지 시간으로 8월 7일 자정부터 이제 발효가 되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반도체에 대해서는 네. 100% 관세를 네. 부과하겠다라고 했는데 물론 이제 미국에 공장을 건설 중인 기업한테는 네. 면제를 해주겠다. 네, 네. 오늘 그러면은 사실 삼성전자는 이제 애플 모멘텀으로 오르긴 했는데 네. 어때요? 큰 영향은 없을 거다라는 분석도 꽤 많거든요. 예, 저도 사실은 이게 저희가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이제 반도체 저희가 ETF나 이런 주가들을 보면은 일단 네. 일부 뭐 소폭이나마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이게 일단은 저희가 해석을 할 때 보면 타코 트레이드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열어준 게 아닌가. 타코 트레이드. 예, 그러니까 조건을 이미 달아놨고 예. 애플을 통해서 저희가 반응을 봤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이 협상을 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최고의 대우를 해주기로 했다라는 얘기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물론 이제 구체적인 이 방안들이 더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네. 시장에서 바라보는 부분들은 어쨌든 카드를 꺼내 놓으면은 해결할 수 있는 100%는 사실 비현실적인 관세라고 보면은 이 부분들에 대한 기대치가 오히려 시장에 좀 형성되지 않을까. 출구가 열려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발표되는 것들을 계속 보면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진짜로 최종적으로는 미국에다 공장을 짓기를 원하는구나. 관세도 미국에 공장 지을 때까지. 그래서 왜냐하면 애플한테도 똑같이 한 거잖아요. 네, 중국한테 하는 거든지 유럽이나 뭐 애플한테도 똑같이 너도 공장 지으면 빼줄게. 그리고 딱 빼니까 또 그냥 인도에서 25% 있는 거 빼주고. 그럼 네. 관세를 내느니 공장을 짓겠다. 네. 이렇게 애플도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하면 삼성전자도 오스틴에서 지면 네. 뭐 이렇게 뭔가 해주지 않을까요? 삼성전자 거는 빼줄게 뭐 이런 네. 것도 되고 뭐 이런 게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럴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고요. 저 사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 이제 테슬라도 말씀하셨었고 이제 애플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전체로 보면은 삼성이 이게 결국 미국 가서 생산하겠다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이런 계획들을 밝혀놓고 있는 것도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각국의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결국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 사실 뭐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은 결국은 굉장히 직선적으로 원하는 것들을 요구를 해서 이거를 가지고 결국은 협상에서 이제 이겨내는 이런 역할들을 좀 많이 봤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얻어내는 것들을 다 얻어내겠다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굉장히 좀 말도 안 되는 수치지만은 굉장히 고관세를 계속 때려내면서 지금 얻어내는. 그러니까 사실 결과적으로 지금의 변동성은 바이든 전 정부에도 핑계를 한번 또 댔었고 그리고 지금 또 이제 파월 의장 쪽으로 좀 책임을 좀 돌리고 있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피해가고 이후에 지금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미국 경제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나중에 좀 정치적으로 좀 노리는 것들이 아닌가 뭐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관세라는 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내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미국 수입업자라든지 네. 아니면 뭐 엔비디아가 이제 SK하이닉스 HBM을 받을 때 이제 엔비디아가 뭐 부담을 한다든지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예. 이게 왜냐면 관세를 낸다고 하면 약간 또 헷갈릴 네. 수도 그쵸. 누가 있기 내는지. 때문에 네, 예, 맞습니다. 예. 수입업자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그런 수입하는 기업들이라든지 네. 아니면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보통-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고 네, 이런 맞습니다. 상황 되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다음 주도 사실은 저희가 변수가 있는 거는 네. 이제 물가죠. 물가. 물가 지표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12일 날 나올 건데 이게 사실 지난달 것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표면적으로는 별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반영 안 했었는데 결국 지금 저희가 7월 FMCL 때도 봤던 부분들은 이 파월 의장과 연준 인사들은 상당히 좀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확인이 됐었고 근데 저희가 이제 PPI의 항목 중에서 이제 트레이드 서비스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미국에서 물건을 가져와 가지고 이 유통업체들이라든가 이제 가져온 업체들이 이거를 가격에 전가시키는 이 항목이 있는데 얘가 이제 지난달께 0.0이 나왔습니다. 0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4월에는 마이너스가 나왔었고,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 기업들이 이 마진에다가 못 녹이고 결국 손실을 보면서 아. 지금 기업들이 좀 막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예. 이거는 뭐 아시다시피 손실을 보면서 계속 정말 좀 사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정가가 될 거고 물가가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면은 사실 아까 이제 8월에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들도 한번 이런 지표들을 나올 때는 좀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했던 이제 삼성전자가 테슬라나 이제 애플 칩을 미국에서 오스틴 공장에서 짓잖아요. 근데 약간 우려하는 부분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이제 결국 지금 미국이 기술 유출을 하는 거를 중국 가지고 뭐라 그러더니 네. 다 가져와서 여기서 짓고 기술도 다 도로 내놔. 네.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냐. 네.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나머지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TSMC도
이제 미국에 짓는데 51% 하고 49%에서 미국 거 하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TSMC도 이제 미국 회사 되는 거고 이제 만약에 삼성전자도 오스틴에서 그 칩이랑 애플 칩이랑 테슬라 칩 매출했더니 더 많아졌다. 네. 그러면은 갑자기 매출이 더 많아지면 삼성전자도 이제 나 본사 미국이야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이제 이렇게 가면은 실제로는 이제 어떻게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도대체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는 건가? 아니면은 이게 미국 회사가 나빠지는 건가? 좋아지는 건가? 뭐 우리나라 고용은 나빠지는 거 되게 복잡한 셈법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조금 이제 고민하는 부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경제적으로 보면은 그 글로벌리하게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 사실은 저희가 이게 관세 협상이 처음에 진행될 때는 미국이 그렇게 여유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이제 그 경기를 방어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들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많이 줬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트럼프가 정말 많이 얻어내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들은 사실 달러화에도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 보셔도 될 것 같고 달러화가 사실은 이제 저점을 잡고서 슬슬 뭐 가파르게 올라가지 V자는 아니지만은 반등을 하고 있는 그림들. 물론 통화 정책에 대한 변수도 있겠지만은 이 부분들도 경기에 대한 해석이 좀 바뀌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긴 호흡에서 지금 당장은 뭐 약간 리세션처럼 보이는 지표들이 섞여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관세 협상 자체의 결과물들이 중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더 오히려 우호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해석들이 좀 나오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결국은 환율의 방향이 바뀐다라 하면은 글로벌 투자자들은 다시 미국으로 갈 가능성들이 금융시장 관점에서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바뀌는 것들은 사실 결국은 이제 미국이 이 전체적인 투자 심리를 결정한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증시 측면에서는 일부 이제 다른 국가들도 분위기에 편승할 수 있는 상황들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제 측면에서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각국의 경기와 환율이나 이런 부분들에 조금 약한 방향으로 좀 연결고리들이 만들어질 가능성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해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아니 왜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결국에는 미국의 소비를 둔화시키게 되고 네. 이제 이게 GDP의 3분의 2가 소비를 차지하다 보니까 네. 이러다 보면 결국에 미국의 경기도 안 좋아질 거다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지금 오히려 이제 반대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미국에 다시 공장을 짓고 이런 식으로 돼서 뭔가 전체적으로는 뭔가 성장이 더 이제 촉진될 수 있는 역할을 해서 네. 경기가 더 좋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그렇죠. 사실 거예요. 그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안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게 저희가 이제 연준과 입장을 좀 바꿔 생각해 보면은 네. 연준이 그런 게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물가는 분명히 올라갈 것 예. 같은데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클 것 같고 사실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 사실 주식시장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물가가 저희가 팬데믹 때 이제 경험한 부분인데 물가가 올라가서 명목 가격들이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 주식시장 기업들의 실적도 어쨌든 금액은 커지는 사이즈는 커지는 예, 부분들이 예.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주식시장은 저희가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는 선택지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쨌든 시장을 좀 보는 저희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지난 상반기 때 주춤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긴 있었지만은 그래도 미국 포지션들을 좀 낮추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또 저희가 한 4월 중순 이후로 데이터를 실제로 보면은 이 월드 인덱스라던가 아니면 선진국 지수들이랑 가격을 비교했을 때 미국 증시가 오히려 이제 상대적인 강세를 약간 완만하게 또 이렇게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 한 2, 3개월 동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상반기에 그 이북 괴리를 다 회복시키지는 못했지만은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투자를 할 때는 조금 이제 나눠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잠깐 그 고용 데이터들 이제 수정 나오면서 달러가 갑자기 약세로 변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저희가 약간 강세로 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때 금 같은 경우는 또 급등을 했었어요. 예, 예. 하루. 네. 그리고 뭐 또 다시 옆으로 가고는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자산 배분하는 관점 미국 주식이 두 가지인데 그 대체제로 다른 거를 넣는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게 가장 좋아? 비트코인, 뭐 채권, 뭐 이런 네. 금 이런 것 중에는 어떤 게 제일 좋아 보이세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좀 이게 자산 쪽에 대체 자산 쪽을 바라볼 때는 물론 이제 코인 같은 경우도 일단은 메인 코인들은 뭐 이더리움은 실제로 지금 기업들도 포지션들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던가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미 지금 제도권으로 저희가 들어왔다라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이미 지금 블랙락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 현물 시장에서 가장 큰 손이 지금 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보면은 코인들도 분명히 대체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일부 좀 편입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후까지 밀어본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이런 경제 지표들이 말씀하셨던 고용 지표 같은 것들이 섞여 나올 때 금이 더 강한 모습을 볼 수 있겠지만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금보다는 오히려 은 같은 자산들이 조금 이제 리스크온이 됐을 때도 더 가치 강세를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양면에 있기 때문에 은 같은 자산들을 한번 더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어떻게 보세요? 달러 인덱스, 달러 원 환율 어떻게 보시나요? 달러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4월까지 봤던 모습들은 조금 이제 지금은 다른 방향에서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러니까 이게 통화 정책 측면에서도 분명히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긴 할 건데 네. 인하를 하는 과정들에서 저희가 그 장기적인 그림을 본다라고 하면은 미국의 금리 인하하는 상황이 됐을 때 다른 국가들이 금리 인하를 같이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은 사실 이 모멘텀들이 환율 측면에서 달러만 약세를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들을 할 건 아니기 때문에 환율은 뭐 아시다시피 다 상대 가치라서 그렇죠. 이런 통화 정책의 양면성들을 이제 상대 정말 같이 가는 그림들을 봐야 된다고 하면은 처음에 금리나 뷰가 명확해질 때는 달러가 약세를 볼 수 있겠지만은 이게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달러가 오히려 경기의 모멘텀들을 다시 반영을 시키면서 좀 강세 흐름들을 좀 반전을 좀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원달러 시점- 환율도 조금 이제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일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달러가 약간 상대적으로 좀 주춤할 때 그때 좀 미국 증시 진입 시기를 노려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뭐 저는 지금도 사실 지금도. 그 부분들을 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지금은 정말로 저희가 이제 7월까지는 경제 지표들이 트럼프가 계속 얘기했던 물가가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고 경기가 정말 견고하다라고 저희가 느끼는 뭐 고용 지표도 그랬었고요. 그런 지표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것들이 계속 깨지는 그림들이 7월 지표들부터는 저희가 좀 확인이 눈에 계속 보일 거라고 보고 있고, 사실 6월 지표들도 표면적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은 세부 디테일들을 보면 아까 이제 PPI도 말씀드렸지만 상품 가격 올라간 것도 CPI에 따로 있었고 서비스가 좀 위축되는 그림들이 있었고, 고용 같은 경우도 정부 쪽이 오히려 반 정도 차지했다가 이번에 다 조정이 됐었고, 이런 그림들을 보면은 실제적으로 이걸 걷어냈을 때는 분명히 이제 관세 영향들을 다 반영을 시키고 있을 거고, 이 과정에서 트럼프는 원하는 것들을 시간을 끌면서 얻어낸다라고 하면은 미국 경제의 중장기 관점에서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좀 큰 호흡도 같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단기랑 중장기 전략은 분명히 구분해서 저희가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저희 8, 9월 약간 약세일 수 있다라는 네.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예를 들면 지금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될 때면 지금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또 하시면, 네.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AI 버블이라고 얘기했다가 AI가 다 올라오면서 다 이제 꼬리를 좀 내리는 분위기, 네. 그런 분위기고, 그다음에 실제로 8, 9월 약세일 때 금요일 날 빠질 때 다 같이 일어나서 이제 시작이야 약세,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 다 바뀌었어요. 또 이틀 지나서 네, 맞습니다. 이것이 바뀌면서.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신고가를 갱신할 만큼의 모멘텀이 있다면 네.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사실 저희가 주식시장의 본질인 실적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게 말씀하셨던 이제 AI 버블 얘기는 저희가 2023년부터 꾸준히 시장에서 그렇죠. 간혹 예.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예.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또 무마시켜 줬던 것들을 결국은 실적 추정치들이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왔을 때 이게 결과적으로 밸류에이션의 정당성들을 좀 확인시켜 줬던 그림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번 시즌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아마존이 조금 이제 실망스러운 가이던스를 좀 보여주긴 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뭐 메타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좀 이제 주도적으로 좀 시장을 많이 끌고 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좋은 가이던스와 KPX의 경쟁력들 이런 부분들을 또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빅테크가 끌고 가면은 어쨌든 지수는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나올 거고, 물론 여기서는 좀 차별화는 좀 분명히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실적이 이 시장을 계속 정당성을 좀 부여해 줄 거다. 그리고 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지표들이 안 좋은 방향으로 해석되는 과정들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트럼프도 정책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것들을 같이 고민한다고 하면은 일단 미국 증시,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것들 결론적으로 어디를 향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유권자 지지율이라든지 네. 자국의 이익이라든지 다 네. 이쪽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관세로 인해서 경기가 좀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그것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네. 거고. 그 미 연준 얘기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고용 상황이 좀 안 좋게 지금 나오다 보니까 네. 이제 오히려 9월달 금리 인하 뭐 네. 지금 비컨 얘기까지 나오는 아, 네. 상황, 이거 2번 아니고 3번이 될 수도 이런 얘기 네. 나오고 또 쿠글러 연준 이사는 또 사임을 했고 네, 네. 그 자리를 지금 4명으로 압축했고 뭐 네. 2, 3일 내로 지명할 거다 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2명의 캐빈이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연준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통화 정책에 대한 해석은 저는 또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제 고용 지표와 또 지금의 분위기가 또 다른 것처럼 다음 주에 CPI가 나오면 또 한 번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컨센서스를 보면은 CPI가 사실은 그 예상치가 그렇게 높게 형성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때 시장이 어떻게 서프라이즈라고 하면은 물가가 어떤- 더 높게 나오는 거죠. 아, 물가가 높게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또 해석할 거냐. 그러면 또 이제 관세가 진짜로 물가에 반영이 되고 있구나. 이런 해석이 또 나오게 되면은 지금 연준 인사들이 특히 이제 FMC 때 기자회견 내용들을 보면은 8월 의장이 했던 얘기들이 오히려 고용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후하게 평가를 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잭슨홀 미팅이 이제 8월에 또 진행이 될 텐데 거기서의 그 주제도 고용 시장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고용 시장의 수급과 거시 정책 이런 걸 이제 주제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거랑 연결져서 보면 고용 시장이 망가진 거에 대해서 망가진 것처럼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파월 의장이 조금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의심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또 경계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사실 지금 잠재되어 있던 그리고 또 같이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지역 연은들의 서베이들을 보면은 기업들이 가격을 소비자들한테 정가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시그널도 포착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까 이제 PPI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트랜스퍼가 좀 일어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조금 분위기가 또 바뀔 수 있지 않나라는 것들 좀 고민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연준 이사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쿠글러 이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내년 1월이 원래 임기 그렇죠. 말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한 4번 정도를 좀 일찍 나간 것처럼 이제 보시면 되는데 사실 그것도 저희가 다음 해에 내년에 연준 인사도 지역연은 총재들은 때 투표하는 사람들이 또 다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지금 보여지는 것들보다는 사실 평가되는 것들은 좀 매파적인 인원들이 오히려 좀 더 껴들어온다라는 그래요? 해석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제 또 카시카리 총재도 보면은 금리 2번 인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지만 네. 또 막판에 얘기했던 부분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물가 영향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나서 바뀔 수도 있다. 이거 다 던져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비컷에 대한 부분들 지금은 크지만 경제 지표들이 확인될 때마다 변동성이 유발될 수 있다. 그래서 8월에 변동성이 이제 일부 좀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들이 이런 다양한 변수들이 좀 섞여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 패드워치 나오는데 패드워치 네. 12월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요. 네, 밑으로. 맞습니다. 그럼 2번 갔다 3번 갔다 2번 갔다 3번 갔다 그러고 네,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게 시시각각 바뀌더라고요. 네. 제가 아침에 봤을 때 저거 한 번 더 밑이었는데 근데 올라와 있네요. 네. 그래서 3번 된다는 얘기는 비컷이잖아요. 네. 그리고 내년도 여러 번 하는 거를 거의 4번 하는 것까지 나오는데 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치면은 지금 현재 가격 자체가 너무 금리가 이제 오버하게 한쪽으로 쏠린 거 아닌가요? 그러면 예를 들면 채권이 너무 비싸진 상태 아닌가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채권 시장이 오히려 지금 난이도가 좀 높지 않나. 그러니까 지표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큰 폭으로 흔들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 그 패드워치도 보면은 FMC 당일날은 사실 9월 동결이 60% 넘어가면서 이제 확 올라왔었다가 또 갑자기 고용 나오면서 다시 쭉 밀고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 보면은 채권 시장이 오히려 한쪽의 뷰를 정말 집중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좀 이렇게 고집하기가 좀 힘든 장이 아닌가. 그래서 저것도 뭐 아시다시피 시장이 결국은 반영하는 그림들을 보면서 그렇죠, 계속 바뀌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저희가 참고용으로 좀 지금 보는 게 보통 저거 보는 게 그거 시장에서 얼마만큼 반영하고 네. 있나를 보는 거고 저게 이제 그렇죠. 너무 오버하게 반영됐으면은 네. 반대로 이제 맞습니다. 네. 포지션 잡으려고 보는 거니까 예,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볼 때는 네. 저거대로 된다가 아니라 그쵸,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간 너무 이렇게 아래로 치우쳐진 느낌 네, 중간에 그런 느낌도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 있다. 않나 싶어서 네. 여쭤봤습니다. 치우친 걸로 보이세요? 뭐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흔들 수 있는 재료들이 또 재료들이 있을 있다.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CPI, PPI 좀 물가 지수가 좀 발표되는 걸 봐가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계절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8월, 9월 좀 약간의 변동성과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셨으니까 이때 이제 네. 미국 증시 좀 새로운 포지션을 좀 늘려보는 것도 좋다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네, 네. 혹시라도 시장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좀 이 부분은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생각하는 네. 뭐 이벤트라든지 포인트가 있을까요? 지금은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한 가지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는 게 다음 주에 또 이제 기한이 있는 미중이죠. 아, 미중. 예. 네, 사실 다른 국가들과 달리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좀 뻣뻣한 이 스탠스들을 계속 보여줬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까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를 보면 어쨌든 강하게 나가가지고 부딪혀서 원하는 것들을 뭐 일부 좀 깎아주는 척하면서 결국 얻어내는 이런 기조를 많이 보여줬었는데 중국은 조금 혹시나 다르게 나오게 되면은 거기서는 조금 한번 또 변동성이 좀 생길 수 있는 부분들도 이 타코 트레이드에 대한 부분들도 좀 깨는 그림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 정도는 좀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깬다는 게 위로 깬다는 건가요? 아래로 깬다는 아래로 건가요? 아래로 깨는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중국이 어떻게 나오면은 그럴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협상 카드들을 계속 꺼내놓고 네. 있지만은 뭐 결국 미국이 원하는 것들을 안 받아들이는 아. 부분들인 거죠. 결국은 지금 그냥 결국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사실은 미국이 이제 가장 또 상대적으로 컸던 부분들이고 이거에 대해서 좀 해결책을 좀 계속 얘기를 하지만은 또 중국도 뭐 히토류 같은 이제 카드들을 좀 쥐고 있고 또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은 또 중국 가고 싶어가지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카드들이 좀 안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일부 좀 양보를 해야 되는 그림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여기서 또 그 기존의 스탠스를 좀 이렇게 바꿔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좀 다르게 나올 것인가. 뭐 지금까지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혹시나 그게 아니고 다른 국가들한테 했던 것처럼 하게 되면은 거기서는 조금 이제 변동성이 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근데 그러면 다른 국가가 너무 화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네, 이제 다른 그런 게 또 국가는 다 깨질 수가 EU도 있어서. 화가 나고 네. 일본도 화가 나고 우리도 네, 화가 나고 맞습니다. 갑자기 중국 때문에 시작했다 그래놓고 중국 10%뭐 네. 이런 거 던지면은 이거는 이제 대책이 없지 않나요? 네, 그다음에는 그래서 잘 포장이 되는 결과물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예상할 수는 없지만 뭐 중국에서 어쨌든 히토리 그냥 안 주겠다 뭐 이런 걸로 이제 싸우는 수준일 텐데 네. 예, 그 이제 관세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은 있겠네요. 그러면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전략 세울 때 네. 그 상반기만 하더라도 이제 뭐 비미국 해갖고 뭐 유럽이라든지 뭐 아시아 이쪽으로 좀 자금 이동이 되니까 이쪽을 네. 좀 기대 수익률을 높이는 차원에서 좀 비중을 좀 확보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네. 하반기는 지금 말씀 주신 내용 들어보면은 네. 좀 그래도 미국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는 뭐 아시다시피 제 해외 주식 분석 아, 해외 실장이기도 하고요. 아, 그렇죠. 해외 네. 이 해외는 미국 주식에서. 말고도 다른 쪽도 커버하시는 네, 거잖아요. 다른 저희도 뭐 저희 안에 이제 중국 기업 커버하는 네, 애널리스트들도 네. 있고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가 이제 미국 쪽에 대해서는 사실 상반기에 조금 과한 침체에 대한 과한 약세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결과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결국 AI와 빅테크들은 살아있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포지션들은 꾸준히 좀 유지하면서 가져가는 것들이 중장기적으로는 사실 또 특히나 아시다시피 이제 성장주들이 미국은 항상 끌고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포지션들은 기본적으로는 깔고 갈 필요가 있다. 줄여놓으셨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좀 채워놓는 부분들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